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27일에서 29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요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0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긍정률이. 그런데 이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빠지긴 했는데 오차범위내 아주 극히 미세한 변동이라서 이 정도면 횡보하고 있다. 예, 완전 보합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 부정률은요. 전고점이 36에서부터 시작해서 33, 32, 30, 29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그 단기 하락세를 보인다. 부정률은. 그래서 부정률 29면 이게 최저치는 아닌데요. 상당히 낮은 거죠. 30% 선을 이제 밑으로 돌파해서 20%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임기가 시작된 7개월째인데요. 60% 상당히 높은 지지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진영별로 이른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상대 진영을 부정하는 이제 경향들이 매우 강해졌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50% 중반대만 되더라도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6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부정평가도 30% 이하로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평가할 때 우리가 정당 지지율 같은 것의 연장선에서 보는데 저런 조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 정당에 대해서 호감이 가느냐 묻잖아요. 그럼 호감 가는 비율보다 호감 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호감 여부를 평가할 때 호감이 적은 건 이해가잖아요. 근데 비호감을 강력하게 표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진보 성향층에서는 국민의힘 정당을 평가할 때 호감 가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 진영에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거부감을 뚜렷이 표출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정치의 시기가.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못한다는 평가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어떤 이제 일로서 어떤 평가되는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 그냥 업무와 성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묻잖아요. 긍정하시는 분들이 603명인데요. 이분들한테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 1위가 경제 민생입니다. 직전주보다 이제 5%포인트 많아져서 19인데요. 2위인 외교가 17%입니다. 근데 이 외교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외교 시즌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3위는 이제 9% 소통, 국무회의 이런 것들이고 부정평가하시는 287분들께 또 여쭸을 때 마찬가지로 경제 민생 이 21%로 1인데요. 근데 여기에 고환율이 붙어 있습니다. 경제 민생뿐만 아니라 고환율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21%면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21%,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19%. 비율은 비슷하지만 이 베이스 그 사람 명수로는 그 경제 민생으로 긍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올라온 게 있어요. 3%포인트 올라와서 5%가 된 부동산 정책. 이거는 5%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그러면 긍정하시는 분은 없느냐?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 1% 정도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긍정하시는 분들이 5%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 주셨던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셨던 어떤 성과적인 측면들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긍정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경제 민생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 민생을 잘하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높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도 있고 체감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하게 이제 개선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매우 높다고 나오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는 좀 5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5천 달성했던
그것이 약속했던 것이 달성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주가가 올라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은 별 상관은 없지만 예.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뉴스들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엄청난 성과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으니까 경제가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 또는 앞으로 잘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전 대통령 또는 이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던 것을 한 거 아니냐 실제 체감 여부를 떠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역량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리고 보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신뢰하는 비율이 어떤 조사들에서는 높거든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제법 많잖아요. 예.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층들에서 어쨌든 이것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정권의 어떤 명운과 연결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잘하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에는 예. 하락했을 때는 또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긍정평가 1위도 경제민생, 부정평가 1위도 경제민생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경제민생.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은 예. 경제, 민생, 고환율을 합쳐서 20일이거든요. 고환율이 합쳐서 20일. 등장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 민생 문제에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거는 예. 정부 당국에서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이제 불타오르면서 예. 이게 부정평가에 조금 더 세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 뭐 추진력이라든지 서민 정책 복지 또 뭡니까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경제 민생을 또 밀어올려서 예. 이게 긍정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예. 분들은 여론을 우호적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얘기를 예. 하는 것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한 것은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흔히 얘기하게 하는 것은 경제나 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결국 시장한테 안 될 거야.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정말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이 믿어줘야 잘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하려나 보네.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걸 믿지 않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갖고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직접 이것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주목되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직접 나서서 이걸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걸 했을 때 안 되면 그 타격이 대통령한테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들이 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예.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슈에 관여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리더십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하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어서 예. 이것이 언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지금 열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한 것을 지켜온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도 이번엔 좀 밀리지 않고 정부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지켜보면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한국 갤럽에서 뭐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거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제 먼저 봐야 될 텐데 네.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 잘하고 있다. 26입니다. 네. 되게 낮죠. 부정평가가 40입니다.
이러면 부정평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역대 정부를 볼 것 같으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최고치를 31 찍었고 최저치를 따진다면 이제 10%대로 내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35를 찍었으니까 윤석열 정부보다는 좀 나은 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처음에 44로 좋았다가 마지막에 6까지 떨어집니다. 이 6까지 떨어집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률이 6으로 빠지고 부정률이 79를 찍으면서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겠죠? 정권 교체가 됐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청년 세대 2030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뭐 양도세 중과 뭐 유예 해제하는 요 문제가 지방선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방선거 여야의 이제 승패에 큰 영향이 있는 그런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이슈는 특히 이제 사실은 특히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 그렇네요.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직 시장이 이제 야당 시장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것을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서울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이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이 이제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없던 표현 이제 한강벨트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한강 주변이어서 한강벨트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민심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간 또 보수적 정서 또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민감한 이제 기류들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강벨트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한강 조망이 좋아서 한강벨트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권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상당히 사실은 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2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이전에 비해서 어떤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높기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평가하는 것에 비하면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다른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정책 때문에 그런가요?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403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과도한 규제 6%, 대출 한도 제한 이게 9%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 개입한다. 이게 또 6%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1등은 18%로 나온 1등은 부정평가 1등은 집값 상승 억제 못한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그러면은 향후 1년 주택 그 가격 전망을 했습니다. 집값 전망 오를 것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오를 것이다. 48입니다. 그런데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임대료 전망에서 오를 것이다가 58이에요. 문제는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임대료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이렇게 부정평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방금 윤희용 대표님 잘 말씀 주셨는데 지난 2025년 12월에 비슷한 조사를 여러 정책 분야를 했을 때요. 외교 잘하고 있다는 63이었습니다. 복지 뭐 이런 것도 다 40%가 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부동산은 24였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26. 상당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낮고요. 이것만 끌어올리면 대통령 긍정률이 70%를 넘어설 것 같아요. 부동산만 끌어올리면. 쉽지 않은 그 부동산 집값 안정인데 대통령이 워낙 뭐 강하게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 흐름세가 좀 꺾이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오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전에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이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매번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성과를 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념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들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쪽 진영의 대통령은 뭐 경제를 잘해, 안보를 잘해, 뭐 이걸 또 부동산은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깨는 거가 되는 것이니까 뭐 새로운 대통령 리더 상을 뭐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정말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정책 대상자가 상이한 거예요.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집이 올라가면 집이 보유하신 분들은 내심 좋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없는 분들은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맞추기가 그런데 세금을 규제를 하면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집이 있는 사람 있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쪽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사실상 정책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어떤 적정선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더 나가서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너무 이제 올라가고 서민들 문제가 커지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제 복원할 필요는 정도 있는 것이니까 예. 나서고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는 또 시장의 상황도 있는 것이니까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뭐 세대별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당별 지지층도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예.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요. 잘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지지하는 정당별로 이념 성향별로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요. 지지하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47%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평균 26보다 아주 높은 비율이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려 6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니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지지하는 정당을 좀 떼놓고 나중에 좀 정책 그 자체로만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갤럽 지지율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부터 볼까요? 네, 지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이제 25%로 나왔습니다. 네. 전주 대비 3%포인트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4%였는데 전주보다 1%포인트 수치가 이제 오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똑같이 이제 2%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것은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포인트 수치가 이제 올랐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의미 있게 조명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아마도 뭐 장동혁 대표 이렇게 이제 단식 뭐 끝나고 당무 복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중론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론에는 추세 변화가 있고 가령 이제 계절의 변화, 기후 변화냐 이것이 아니면 그냥 오늘은 이제 잠깐 하는 날씨 변화냐. 근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사가 끝날 즈음에 3일간 실시됐는데 마지막 날 즈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이 보수층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 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좀 정리되고 국민의힘의 낮아졌던 정체되었던 정당 지지율도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야라고 했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지지를 유보하거나 이탈하는 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향후 정당 지지율의 흐름은 다음 주 이번 주 조사까지도 조사 한번 결과를 봐야겠네요. 보면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1% 올랐어요. 1% 포인트. 그러게 말입니다.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내 이슈로 지금 뭐 내홍이냐 아니면 뭐 건전한 경쟁이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둘 다 오르고 있어서 당내 이슈로 이렇게 충돌적인 이슈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반응을 하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44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화 면접에서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있는 당내 일부 갈등이라든지 논란에도 이 정도가 나와준다면 그러면 지방선거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빠져서 22까지 빠졌는데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것도 20% 선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포인트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거는 그 뭡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뒤늦게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은 아무래도 정치 관여도가 좀 낮은 분들도 다 같이 표본으로 추측을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전파가 되죠. 늦게 전파가 되고 윤영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여기에는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25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고점이 26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26을 돌파해서 30% 가까이 갈 수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 전망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사건이 꼭 좋게만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던지 아니면 행보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당내 갈등이 네. 두 당 모두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내가 지지하는 정당 자체가 열심히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당이 필요하니까 난 이 당을 지지한다. 이제 이것이 더 잘 작동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게 그래요? 최근 지지율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층이 핵심 기반이잖아요. 진보층에서 70%가 스스로가 난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70%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57%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70%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쪽 예.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국민의힘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중도 성향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분들이 49%,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분들이 1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양쪽 정당이 비슷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중도층은 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뭐 진보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 정당 지지하는 분들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평소에 예. 과거의 예를 보게 예. 되면. 그런데 지금 중도층에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많이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과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 선거 앞두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수층 내부에서 지금 57%밖에 지지를 못 얻고 있으니까 이걸 70% 80%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보수층의 지지를. 예. 그러니까 이 이중 과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관련 조사도 있었습니까? 예, 같은 조사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좋게 본다가 28%, 좋지 않게 본다가 40입니다. 그럼 12%포인트 격차로 좋지 않게 본다가 전체 중에는 많은데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좋게 본다가 48, 50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본다도 30%니까 그 비중이 약하지 않죠. 조국 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가 41대 42로 대등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방금 우리 그 윤영희 대표님 중도 말씀 주셨는데 중도이신 분들이 전체 평균 28, 40. 그러니까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28대 40으로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진보이신 분들은 좋게 본다가 40, 매우 진보인 분들은 좋게 본다가 5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합당 추진은 매우 진보 쪽으로 좀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매우 보수 쪽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거고 예. 지금 이 합당 추진은 매우 진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예. 말씀드린 중도이신 분들이 좋지 않게 본다가 40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보수인 분들 사실 이 약간 보수라는 중도 보수이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타깃이죠. 서로서로 이분들께 좀 어필을 해보고 싶어 할 텐데 이분들 중에서 좋게 본다 18, 좋지 않게 본다가 55입니다. 무려.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합당 추진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로의 확장력은 그렇게 대단한 이슈는 아니다. 매우 진보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선거에 맞겠느냐.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중간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약간 성향이 센 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잃는 거 아니냐. 아니면 확장을 좀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어떤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예. 분들의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인 것인데 예.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여론이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는 긍정적 시각이 48%,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 시각이 30%로 일단은 좋게 본다는 긍정적 시각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48대 30이니까. 근데 이것이 또 절반을 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이제 논란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반대하는 기류들도 있고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여론이 이후에 요 이제 찬성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변동이 있을 것인지 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리얼미터 조사를 짚고 가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26일에서 30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4.5인데요. 극히 미세하게 1.4%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횡보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려갔으니까 그 간극은 약간 좀 벌어졌다 격차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요?
예, 정당 지지율이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게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가 이게 살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약간 빠져서 37 나왔습니다. 네. 요 조사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100% 반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살짝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반영이 충분히 된 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예. 약간 소폭 이제 하락 수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전폭적으로 좋게만 작동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살짝 예고하는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민심 저격수. 예, 하나만요. 그 리얼미터 정당 조사는 29일에서 30일 조사가 됐고요. 이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되죠. 예. 네, 고맙습니다. 유닝 오피너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